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과천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 사이에 애가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이유를 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분노하실 거예요. 남편이란 인간은 자기 자신과 시댁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임신과 육아로 휴직하려고 할 때마다 돈 아까워서 치를 떨던 사람이에요. 하다 친정엄마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길래 그동안 참은 것까지 터져서 이혼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애 낳기 전에 이혼할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 아빠니까 참고 이해했는데 참을 필요가 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무튼 이혼해서 홀로 아이 키우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더니 정말인 것 같아요. 힘든 순간이 있어도 아이 얼굴 보면 힘든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이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맛이 납니다. 그럼 이혼하기 전 그 인간이 얼마나 못나게 굴었는지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고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는 맞벌이 중이었는데 임신 초기에 휴직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태교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잠시 휴직하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꺼냈죠. 그러자 남편은 아직 이른 거 아니냐며 조금 더 있다가 휴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벌써 휴직하게? 조금 이른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 나는 태교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내 일이 어떤지 잘 알잖아. 사람 상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또 스트레스 잘 받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휴직을 아끼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집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아이 태어나면 돈 많이 들잖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대비해놔야지. 스트레스 안 받게 조심해서 일하면 괜찮을 거야. 병원에서 진찰할 때 아이 건강하다고 했잖아. 오히려 푹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대. 우선 일하다 배불러서 일하기 힘들다 싶으면 그때 휴직하자. 병원에서 아이 상태에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워낙 스트레스를 잘 받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미리 휴직하는 걸 고려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큰 이상도 없는데 휴직하는 건 이르다고 했어요. 나중에 배 많이 불러 그때 휴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남편 혼자 외벌이에서 생활하기에는 빠듯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동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태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건 걱정됐지만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보태주셨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대출받았어요. 이자랑 원금 조금씩 갚고 생활비에 각종 공과금, 거기다 아이한테 들어갈 돈 따져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복직할 때까지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우선 그렇게 해보고 스트레스로 자궁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휴직을 고려해보자고 했고 막대리 휴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예상보다 잘 버텨냈어요. 일 때문에 정식적으로 중간중간 힘들기도 했지만 태아에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돈 많이 벌라고 도와주는구나 싶었어요. 저 역시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막달이 다가왔고 저는 출산 한 달 전에 예상대로 휴직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 낳고 휴직하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막달에 휴직하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일주일 전에 휴직하면 어떨까 싶어.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으면 우리 애한테도 좋잖아. 보니까 조금 더 일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나더러 조금 더 벌라고 휴직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당신은 임신해 본 적 없어서 몰라서 그래. 배불러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손발도 퉁퉁 붓고 다리에 쥐가 얼마나 나는데. 심지어 몸이 무거워서 밤새 밤잠 설치는 거 잘 알잖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앉아있을 수도 누워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다고. 출산하기 한 달 전에 휴직하자고 이야기 다 끝내놓고 이제 와서 일주일 전에 하라는 건 뭐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옆에서 다 지켜봐서 알 텐데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다. 그거 며칠 더 일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아니, 그냥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한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당신 힘든 거 나도 잘 알지. 그런데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출산하기 전날까지 일하는 산모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그러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이었어. 물론 많이 힘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고생하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다들 이러면서 엄마 되는 거고 조금 일해서 얼마나 버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을 생각하면 그게 큰 힘으로 돌아올 거야. 조금 더 벌어놔야 우리 집도 그렇고 장모님 용돈도 잘 챙겨드리지. 나도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남편은 우리 가정과 양쪽 부모님께 잘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가 그렇게 돈에 쪼들리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진작에 이해하고 한 달 전에 휴직하겠다는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결혼해서 대출금 갚는 와중에도 틈틈이 저축했어요. 임신 중에도 근무했기 때문에 아이 낳고 쓸 여윳돈은 충분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도와주신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남편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나보다 돈을 더 따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더러 원하는 대로 휴직하라고 말을 바꿨어요. 본인은 조금이라도 돈이 더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편해지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말한 거라고 했습니다. 배가 불러 몸이 힘든 걸 뻔히 봤는데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도 본인이 사랑하는 여자고 자식을 품고 있는데 돈만 생각할 수 있나 싶었어요.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래를 위한다는 말로 돈만 걱정하는 것 같아서 쉽사리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도 섞지 않고 지냈고 며칠 뒤 우리가 싸운 사실을 알게 된 시모가 뭐 이런 걸로 싸우냐면서 뭐라고 한 소리 해댔어요. 남편이 시모한테 슬쩍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싸울 일도 많다.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 아들 찾고 그러니? 어머니는 저를 물어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설마 별것도 아닌 일로 남편 잡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머님은 아무 일도 아니다 싶으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절 걱정하는 것보다 돈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고 그이 낳아봐서 잘 아시잖아요. 막다리를 얼마나 힘들고 예민한지. 그런 사람한테 돈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니까 당연히 서운하고 기분 상하죠. 임신해 있는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 갈까봐 힘들어도 참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정신 관리하는 것도 한계라 출산 전까지 마음 편하게 있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서운하잖아요. 그건 네가 임신하고 있어서 예민한 상태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거고 남들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할 거다. 예민해서 괜한 거로 우리 아들한테 트집 잡고 화풀이하는 게 뭐 잘한 일이라고 이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괜한 거로 트집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이한테 뭐라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아이보다 돈을 더 걱정하는 듯이 말했어요. 그게 어떻게 돈을 걱정하는 거니? 돈이 있어야 아들이랑 너랑 태어날 손주까지 행복하게 지내지. 돈 없으면 고생하는 거 몰라? 너도 잘 알잖아. 결국은 너랑 아이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들어보니 틀린 말 한 거 없구만 뭘. 다른 집 임산부들은 너처럼 이러지 않아. 한 푼이라도 더 벌라고 노력하고 출산 첫날까지 일하다가 애 낳더라. 너만 임신하고 애 낳아봤니? 엄살 떨지 마. 나도 애 낳아봤어. 이거 왜 이래? 우리 아이들 임신하고 있을 때 나 역시 내내 일하다가 낳았어. 너처럼 배불러서 만사기채로 일했다고. 요즘 참 세상 좋아졌다. 육아휴직?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딨니? 너는 감사한 줄 알아. 애 낳기 일주일 전이 쉬면 됐지. 얼마나 더 놀고 먹으려고. 놀고 먹는다뇨. 어머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하러 별것도 아닌 일에 싸우고들 난리야. 네가 이러니까 나도 좋게 말이 안 나가지. 그래, 임신해서 예민한 거 모르지 않아. 하지만 사소한 거로 의미 부여하고 감정 쏟는 거 그거 안 좋아. 뱃속에 있는 애한테도 안 좋다고. 그러니 그만하고 풀어라. 제 딴에는 조금이라도 제처랑 새끼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말이 되니? 요즘 같은 세상에 장모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사위가 어디 있어 그래. 우리 집 양반은 우리 엄마한테 생전 용돈 같은 거 챙겨준 적 없어. 그런 거에 비하면 내 아들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니?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잘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로 트집 잡아서 심란하게 할 필요 있어?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나고 진짜 부모 되는데 어른답게 굴어야지. 너희가 말하는 거 뱃속에 아이가 다 들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지. 내 말 뜻 무슨 말인지 알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 싸운 건 저희 잘못이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이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잘못하신 거고요. 저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머님 아들만 싸고 도는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제가 돌아서면 남이 며느리라고 해도 어머님 손주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무한 거잖아요? 우리 부부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러니 더 이상 참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의 문제를 시모한테 말한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안 그래도 서운해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런 걸 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선에서 끝내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이랑 싸운 거 엄마한테 말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괜히 걱정만 끼칠 게 뻔한데 뭐하러 말을 하냐고 뭐라고 했어요. 제발 철 좀 들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답답해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화풀 기미가 안 보이니까 조언을 구하고자 이야기했대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니까 제 마음을 잘 알겠지 싶어서 말이죠. 괜히 조언 구하다가 열만 더 받게 했다고 화를 냈고 앞으로 우리 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시모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그만한 거 하나까지라도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화를 풀겠다고 했어요. 물론 서운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다 풀어진 건 아니지만 시모가 말한 대로 뱃속에 아이가 듣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쌓인 감정이 풀릴 수도 안 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화내지 않고 마음 편히 먹고 싶었습니다. 괜한 거로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한테까지 영향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아줬습니다. 마음 한쪽에 서운한 감정은 남겨둔 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휴직했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아이를 돌보며 육아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급히 복직했어요.
복직하자마자 친정엄마가 대신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조금 더 쉬면 좋을 텐데 벌써 복직하니? 몸조리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돼. 이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몸 다 망가지는 거야. 괜찮아. 엄마 덕분에 몸조리 잘했어. 나도 아이 보면서도 휴직할 생각이었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보다 빨리 복직하게 됐네. 엄마한테 애까지 맡기고 미안해, 엄마. 애 보는 게 보통 일 아닌데.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해.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거지.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 자식 두고 어쩔 수 없이 복직하는 네 마음도 오죽하겠니. 나도 조금 더 있다가 복직할 생각이었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가 없어. 아기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미안해.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애 보다가 무리해서 삐끗하면 어떡해. 글쎄 걱정할 거 없다니까. 허리에 무리 안 가게 알아서 조심할게. 너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전념해. 친정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세요. 디스크가 있어서 수술받은 전적도 있습니다. 엄마는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걱정됐습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이를 맡기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예정보다 빨리 복직하게 돼서 급한 마음에 먼저 시모한테 부탁했어요. 아이 좀 봐달라고요. 그랬더니 시모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봐줄 여력이 되는 것 같았지만 몸도 안 좋고 뭐 해야 해서 시간도 안 된다는 등 핑계대기 바빴어요. 그렇다고 허리 아픈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뭐하러 낯선 사람을 쓰냐며 본인이 보겠다고 나선 거였고요. 시모와 남편은 엄마가 보신다고 하니 옳다구나 좋아했습니다. 요즘 베이비시터는 전과 다르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살짝은 있잖아요. 과연 우리 아이를 잘 봐줄까 하는 걱정도 있고 신뢰가 100%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심 아니다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봐주신다고 하니 믿음직스럽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달리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시니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지만 허리가 안 좋아지실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도 용돈 겸 챙겨드리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조금 더 커서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주는 건데 괜찮다고. 외할머니로서 손주 봐주는 건데 무슨 돈을 받냐며 거절하셨습니다. 남편도 용돈 올려드리면 빠듯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그럼 퇴근하는 대로 집에 빨리 와서 엄마를 도우라고 했어요. 저 역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튀어가서 친정엄마가 쉴 수 있게 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좀처럼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일이 많아서 그런 걸 본인더러 어쩌냐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뭐 놀아? 밖에서 일하잖아. 나도 장모님 생각하면 걱정되니까 일찍 퇴근하고 싶지. 그런데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지는 걸 어떡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일찍 오면 되겠네. 나도 일하는데 어떻게 맨날 일찍 퇴근해? 나도 당신처럼 일하잖아. 지금 새 프로젝트 맡아서 들어가느라 정신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일찍 퇴근하라고? 솔직히 난 당신이 일부러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 아이 보는 거 힘드니까 엄마한테 미루는 것 같다고. 내가 뭐하러 그래?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 임신해 있는 10달 내내 당신 정시에 퇴근했어. 항상 고정적으로 일찍 퇴근했다고. 당신 하는 일이 뭔지 내가 뻔히 아는데 일 많아서 늦게 퇴근했다는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바보야? 갑자기 일이 많아졌을 수도 있지. 무슨 그런 오해를 하고 그래? 내가 설마 아이 보는 거 귀찮아서 집에 늦게 들어올까? 그동안은 정시에 퇴근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일이 변했어. 추가 근무도 많아지고 다른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됐다니까? 아무래도 내가 맡은 일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니까 야근하게 되고 퇴근이 점점 늦어지는 거지.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 회사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돼? 그래, 잘 알지. 잘 아니까 이러는 거고.
나 바보 아니야. 그동안 고정적으로 정시에 퇴근해놓고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야근한다는 소리 그만해. 그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엄마한테 미루고 싶니? 안 그래도 허리 안 좋으신데 이러다 무리해서 디스크 터지면 어쩔 거야? 당신 말처럼 내가 일찍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알잖아. 회사에 문제 생기는 바람에 예정보다 일찍 복직한 거. 상황이 여의찮은데 이럴 땐 당신이라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집에 충분히 일찍 올 수 있는데도 일부러 늦게 오는 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엄마가 아니라 어머님이 애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봐. 어머님 걱정돼서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올걸? 나더러 더 일찍 퇴근 못하냐. 빨리 와서 엄마 좀 도와드려라. 나보다 더 난리 쳤을 거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지금 엄마랑 장모님을 차별한다는 소리야? 나 진짜 억울해. 미치겠네. 일부러 늦게 오는 거 아니야. 진짜 일 많아서 그런 거라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수밖에. 뭐? 일하느라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어쩌겠어. 허리 안 좋은 엄마한테 다 맡길 수는 없잖아. 베이비시터 비용이 얼마인데 무슨 소리야?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대출금 갖고 저축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랑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만데 베이비시터는 무슨. 거기다 우리 엄마랑 장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는 마당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엄마가 희생하고 있잖아. 당신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은데 별 수 있어? 우리 엄마는 아이 봐주고 계시니까 어머님 용돈 줄여서 베이비시터 비용 마련할 거야. 저축하는 것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면 돼. 당신이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당신이 돕지 않는다면 베이비시터 고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 말대로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많아서 베이비시터 비용이 부담되긴 했어요. 하지만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는 남편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가는 용돈을 줄여서 시터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라도 엄마를 도와야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매달 장모님한테 용돈 챙겨드리는데 뭐가 그리 미안해서 베이비시터까지 고용하냐고.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저더러 오버하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뚜껑이 확 열리더군요. 시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매달 용돈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중이고 우리 친정엄마는 적은 용돈 받으면서 애까지 봐주고 계시지 않냐 따지고 들었습니다. 허리도 안 좋은 엄마가 애 봐주시면 인간적으로 감사해야지. 어떻게 시모랑 똑같은 취급을 하냐고 화를 냈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용돈을 더 드리던가 아니면 시모 용돈 줄여서 베이비시터 비용 따로 뺄 거라고 했더니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렇게 싸운 후부터 남편은 정시에 퇴근해서 아이를 돌봤어요.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다시 전처럼 퇴근하고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본인이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게 탄로난 셈이었죠. 이때 남편과의 사이가 많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힘든데 돈돈돈 거리는 것도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엄마를 도와드리지 않고 고생시키니까 너무 괘씸했어요. 본인 엄마가 돌봐줬다면 저보다 난리쳤을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돈과 시댁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임신해 있을 때 서운한 게 생기면 평생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 낳고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애 낳고 산후 우울증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서서히 남편이 미워져서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정이 떨어지니까 우수수 다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이지 않은 건 달라진 남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나 왔어. 엄마는? 시간이 몇 시인데 집에 가셨지. 일찍 퇴근하고 엄마 와서 도와드린 거지?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 아유, 내가 다 알아서 했어.
퇴근하고 와서 얼른 쉬시라고 집에 보내고 그다음부터는 나 혼자 애 보고 집안일까지 했다. 집안일? 그래.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애 보고 집안일까지 했다. 당신 일 많다고 맨날 늦게 퇴근하잖아. 주말에도 피곤함에 절어있고. 회사 전화 와서 집에서도 일하는데 별 수 있어? 힘들어도 내가 하는 수밖에. 여보, 그래서 그동안 나 대신 당신 혼자 애 보면서 집안일까지 다 한 거야? 난 그런 줄도 몰랐네. 하도 정신없어서. 진짜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당신 결혼 잘한 줄이나 알아. 안 그래도 일하고 와서 힘든데 애 보랴 집안일 하랴 나도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힘들어. 그래도 나보다 당신이 더 고생하니까 도와주는 거야.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아내한테 맡기고 편하게 일만 하더라.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한 거 감사한 줄이나 알아. 일 때문에 급히 복직하고 나서 늘 일에 치여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친정엄마 쉬게 하고 싶어서 못 오게 했고 저와 남편이 대신 애를 돌봤어요. 그런데 주말조차 회사 업무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시간 나는 대로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데 저는 그럴 수 없으니 집에서 근무해야 했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이랑 교대로 애 보고 집안일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턱 밑까지 다크서클이 내려왔고 살도 쭉쭉 빠졌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잘 못 챙겨 먹고 자투리 시간에 자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평일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안일까지 하는 바람에 주말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희생했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고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하며 도와주자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일어났어? 일찍 일어났네. 애는 내가 보면 되니까 조금 더 자. 평일에 나 대신 애 보고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잖아. 그럴까? 알겠어, 그럼. 조금더 자고 일어날게. 평일에 일에 치이고 엄마와 아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는 마음 편히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어요. 주말에도 계속 일이 이어졌고 평일에 고생한 남편 대신 제가 고생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줄여가며 초인적인 힘으로 일하고 아이 보고 집안일까지 했어요. 남편이라도 주말에 푹 쉬라고요. 그래야 평일에 고생하는 남편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우리 부부는 점차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하다 말고 급히 병원으로 튀어갔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금 삐끗한 건데 뭐. 삐끗하기는 디스크 또 터졌잖아. 엄마한테 애 맡기는 게 아니었어. 엄마 괜찮다고 해도 베이비시터 고용했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이게 뭐야. 아유, 울긴 왜 울어.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수술하면 괜찮아져. 엄마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 네 잘못 아니야. 아니, 내 잘못인 거 맞아. 조심해서 돌보면 괜찮을 거로 생각한 내 잘못이야. 네 잘못 아니라니까. 애만 돌보면 됐는데 집안일까지 해서 그래.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집안일을 하다니? 그게 둘 다 일하느라 정신없고 힘들어하는 거 뻔히 보여서 애 보는 거 말고 더 도와주고 싶더라고. 네 말대로 그냥 애만 봤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애 재우고 이것저것 집안일하고 챙기다 보니까 결국에 사달이 났지 뭐야. 내 몸 내가 못 챙긴 거지 뭐. 집안일 남편이 한 게 아니었어?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엄마 보내고 남편이 애 보면서 집안일 한 거 아니었냐고? 아유, 이 서방이 집안일을 하긴 뭐래. 일하고 와서 피곤해 하길래 쉬라고 하고 내가 좀 더 애 봐주면서 집안일 했어.
가끔 이서방이 나 대신 애 봐줄 동안 집안일 하고 가기도 했고.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 난 그 애가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집안일까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난 그동안 남편이 다 한 줄 알았어. 나보다 일찍 퇴근하고 애 보면서 집안일 했다길래 그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한 거였다니. 엄마 정말 왜 이래? 자기 몸 자신이 챙겨야지. 자식 위한다고 무리하면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았어? 엄마 몸 다 망가지는데 좋아할 딸이 어디 있어? 엄마니까 도와줄 수도 있지. 네가 너무 힘들어하고 얼굴 볼 때마다 영 안 됐길래 뭐라도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도 내가 이서방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내가 했다고 하면 너 난리칠 거 뻔하니까. 그렇게 무리 안 했어.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잘못해서 삐끗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 엄마가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의사랑 이야기해서 수술 날짜 잡을게. 엄마는 회복에만 신경 써. 애는 어쩌게? 지금 애 걱정할 때야? 엄마 몸이나 걱정해. 애는 나랑 남편이 보면 돼. 그러니까 엄마는 수술 잘 받고 회복할 생각만 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본인이 아픈 와중에도 저와 손주만 걱정하는 엄마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저 스스로 딸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동안 눈치조차 못 채고 있었다니. 일에 치여 피곤해서 제대로 못 들여다본 게 후회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했죠. 그동안 그 인간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거짓인 걸 알고 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수술해야 한다고 왜 날 속였냐고 대판 싸웠습니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더라? 그동안 엄마가 집안일 했다며? 일찍 퇴근해서 가끔 애 보고 쉬기만 했다는 게 사실이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주말에 내가 더 고생하면서 당신 쉬게 했어. 엄마하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 내가 엄마 좀 도우라고 했잖아. 집안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애라도 잘 보던가. 엄마한테 다 맡기고 너 혼자 편하게 쉬니까 좋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동안 지쳐서 절어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든? 대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엄마가 집안일 한다고 하면 못하게 말렸어야 할 거 아니냐고. 가만히 두고만 보다가 디스크 터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난 장모님한테 집안일하라고 떠넘긴 적 없어. 본인이 막 하시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아이, 물론 거짓말한 건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화낼까 봐 그랬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안일하고 계신 걸 어떡해? 그걸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나한테 뭐 했냐고 막 화낼 게 뻔하고. 그리고 장모님도 내가 한 것처럼 하라고 시키셨단 말이야.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 넌 생각이라는 게 없어?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고지고대로 하니? 생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거짓말하면서 너 누리고 싶은 거 편하게 누리니까 좋았냐고. 네 이기심 때문에 엄마랑 나만 고생했잖아. 당신한테 서운한 건 많았지만 그동안 엄마랑 나 도와준다고 집안일 해줘서 달리 생각했어. 당신한테 미안했고 고마웠다고. 그런데 날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니?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엄마 수술 받아야 하고 앞으로 애 봐줄 사람 없어. 그렇다고 베이비시터 고용 안 해. 회사 일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니까 그때까지만 당신이 애 봐줘. 나머지는 다시 휴직하고 내가 볼 거야. 뭐? 당신 미쳤어? 휴직은 무슨 휴직이야. 그냥 계속 일 다녀. 당신 연봉이 얼만데 휴직하면 돈은 어쩌고. 뭐라고? 지금 또 돈 걱정하는 거야? 베이비시터 고용하면 비싸서 싫다며.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지. 어머님이 퍽이나 알았다고 하시겠다. 손주 돌보는 거 힘들고 귀찮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기 바쁜데 무슨 부탁을 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용돈도 올려준다고 하면 봐주실 거야. 용돈을 왜 올려줘? 우리 엄마는 용돈 상관없이 자식 도와주려고 희생하셨어. 그런데 어머님은 우리 위해서 뭐 하나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 분께 용돈을 올려드린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공평하지 않잖아. 아, 이미 지난 일 이야기해서 뭐해?
그럼 그때 장모님 용돈 더 드렸으면 됐잖아. 그러고 싶었지. 더 드린다고 해도 엄마가 한사코 거절하시고 계좌로 용돈 더 보내니까 오히려 그만큼 과일이며 고기 사다 놓으시더라. 그뿐이야? 용돈 올려드리면 생활하는 거 빠듯해진다고 당신이 난리쳤잖아. 기억 안 나? 나 어머님한테 용돈 올려드리면서까지 우리 애 돌보는 거 부탁드리기 싫어. 지금 용돈 드리는 거로 봐주시던지 아니면 당신이 보던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남편은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보냐고 했고 기존에 드리는 용돈으로 시모한테 애 봐달라고 부탁드릴 수 없다면서 난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남편 선택에 따라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경고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모한테 용돈 올려드리는 조건으로 애 봐달라고 부탁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이 확 받은 저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휴직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일을 그만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자 본인 혼자 외벌이해서 어떻게 책임지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 걸 말도 없이 마음대로 했다고 엄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용돈을 5만 원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소리를 나불거렸어요. 뭐? 5만 원? 그래 5만 원! 앞으로 나 혼자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별 수 있냐? 장모님한테 드리는 용돈 줄여서 그걸로 모자란 돈 메꿔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게 누가 그만두래? 난 분명히 경고했어. 어머님 용돈 못 올려드리고 내 말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잖아.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한 게 누군데? 그리고 왜 우리 엄마 용돈을 줄여? 엄마가 뭐 때문에 디스크 터져서 고생하는지 몰라? 아이 진짜 내가 집안일하라고 등 떠밀었어? 장모님 먼저 오버하신 거잖아. 그리고 넌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회사 관뒀어. 앞으로 나 혼자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데 들어갈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거 다 메꾸려면 장모님 용돈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네가 관둔 거니까 장모님이 희생해야지. 너 정말 못 쓰겠구나. 우리 편하라고 희생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적어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난 우리 엄마 용돈으로 5만 원 드릴 생각 없어. 내가 그렇게 하게 가만두지 않을 거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어쩌면 진작 이혼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내가 속아서 이혼을 망설였어. 나 더는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혼? 뭐 이까진 일로 이혼하재? 우리 엄마한테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러게 뭐하러 회사를 관두냐고! 남편은 본인이 잘못한 걸 하나도 생각 못하고 제 잘못만 따졌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런 놈이랑 사는 게 치 떨릴 만큼 싫더라고요.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돈과 제 엄마밖에 모르는 놈. 저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진작 이혼하자는 게 후회되더군요. 조금씩 정 떨어졌지만 나와 엄마를 배려하고자 집안이라고 애 본다는 말에 속아서 흔들렸어요.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사위 노릇.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 타령만 하는 거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혼할 거란 사실을 전하며 그동안 남편이 제게 한 짓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 역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서방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엄마를 퇴원시키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짐을 챙겨서 애와 함께 엄마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뭐 하는 거냐면서 애는 두고 몸만 나가라며 화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남편의 뺨을 한 대 때리며 분노하셨습니다.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너 그동안 내 딸한테 아주 못되게 굴었더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사위 힘들까 봐 고생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 내가 제대로 헛수고했어. 이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이혼시켰어. 애는 우리가 키울 거야. 그동안 애 한 번 제대로 본 적도 없는 놈이 무슨 애를 본다고 난리야. 그렇게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애도 경제력이 있어야 보는 거라고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예,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회사 관뒀어요. 앞으로 일 원 한 장 수입 없을 텐데 무슨 수로 애를 봐요? 그건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 딸 일 그만두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놈아.
내가 물려줄 재산이 얼만 줄이나 알아? 뭐 다달이 얼마씩 적금이라도 들어놓으셨어요? 그런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애 한 명 키우는데 몇 억이 들어요. 장모님이 모아놓은 돈은 기껏 몇백이겠죠. 많아야 천? 네가 날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하긴 딸한테조차 비밀로 했으니 알 턱이 없겠지. 나 딸한테 물려줄 재산 많아. 현금으로 치면 20억 이상은 될 거다. 뭐라고요? 20억?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20억을 물려준다고 그래요? 도망 나셨어요? 허리 삐끗하면서 머리도 부딪히셨나? 거짓말이 심하시네. 이게 계속 내 말을 안 믿네. 그래, 좋아. 그럼 증거를 보여줄게. 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남편 눈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그건 엄마 명의로 상가를 계약한 서류였습니다. 이 상가 내 거야. 그동안 너희한테 말 안 했는데 애아빠 보험금으로 부동산 투자했어. 그게 값이 확 뛰어서 몇 배로 불었고 값싼 상가를 하나 매입했다. 그러다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상가값이 몇 배로 더 뛰었어. 그래서 지금 한 20억 이상은 할걸? 엄마, 그 말이 정말이야? 아니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때 되면 말하려고 했어. 어차피 나 죽으면 너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이번에 물려줄게. 앞으로 일할 필요 없어. 월세만 받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놈이랑 이혼하고 건물주로 떵떵거리며 살아봐. 말도 안 돼. 아니 20억 이상 하는 상가를 샀으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그동안 용돈은 왜 받으신 거예요? 집도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었잖아요.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고 대체 왜 그러신 건데요? 돈 많은 티 좀 내지 그러셨어요. 난 너처럼 돈 많다고 펑펑 쓸 생각 없어. 뭐하러 건물주 티를 내고 다니냐?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야지. 그래야 그 돈이 다 너희한테 갈 거 아니냐고. 나 너희들한테 받은 용돈 단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놨다. 나중에 우리 손주를 위해서 쓰려고 1원 한 장 안 건드렸어. 내 돈과 사놓은 건물로 너희 행복하게 살라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돈 네 놈이 쓰는 꼴은 못 보겠어. 당장 이혼해. 엄마 앞으로 건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남편이 더 놀란 듯했어요. 그러더니 엄마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했다고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돈 때문에 태세전환하는 거였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고 어서 짐 챙겨서 가자고 재촉하셨어요. 들을 것도 없어. 너 같은 놈한테 내 딸이 너무 아까워.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고생하신 장모님을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면목 없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장모님께도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연기하지 마. 엄마한테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네가 진심으로 우리 엄마를 생각했다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연락이라도 한 통 드렸겠지. 괜찮으신지 와서 얼굴 들여다보는 건 고사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잖아. 그래놓고 인제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그래, 맞아. 그동안 내가 너무 생각 없이 굴었지? 당신하고 장모님께 너무 미안해.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제대로 못한 거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하고 기회 주면 앞으로 잘할게.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애 아직 어리잖아. 아빠가 있어야지.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어. 남편 노릇 사위 노릇만 못한 줄 아니? 아빠 노릇도 못했잖아. 너 같은 아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내가 아빠 역할까지 다 채워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넌 하던 대로 네 멋대로 살아. 이 이기적인 자식아. 그렇게 저는 울고불고 비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엄마와 함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다달이 양육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만나는 날에 어떻게든 다시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다시 저런 놈과 살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와 엄마와 함께 잘 지낼 거예요.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만 더 땅을 치고 후회하게끔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